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세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 전년 대비는 2.7%,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5%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직전하는 이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4%로 예측치에는 부합했지만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건데요. 이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9천 건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전일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 근원 물가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 시장은 긴장을 했었는데요. 이 새벽에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 역시 주택 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 부분의 하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은행 사태가 인플레 감소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연준 위원들은 은행 사태로 인한 이 신용 경색을 반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이 올해 하반기 완만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말하는 연준 위원들, 그들의 동해는 무엇이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오늘 또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 새벽 3시 3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죠.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답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고요. 저 아까 또 9시 반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됐어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좀 좋게 나와서 지금 상승 중인데 참 오늘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참 혼돈의 시장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오늘 1시간 동안 천명과 함께 집중해서 또 전략, 내일까지 또 내일 하루가 더 남았죠. 그래서 알찬 전략 한번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지금의 시장 정확하게 함께 짚어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요 상품별 현재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5일을 제외한 주요 상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시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장 상승하고 있는데요. 차트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은 이 9시 30분 PPI 발표 직후부터 장대 양봉 나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상승세 꺾이지 않고 꾸준히 상승해주면서 22시 38분권에 고점 형성하면서 현재는 횡보하고 0.83%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어제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 PPI를 기점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13,0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차트에서 한눈에 보는 것 같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 분봉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정확한 방향성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무려 22시 16분경에 고점을 찍었고요. 잠시 뒤 20분이 22시 37분경에 저점을 형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0.56% 하락하면서 82.80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조차도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약세 그리고 미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증가한 현재 상황 속에서 올해 대한 전략까지도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차트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1.86% 상승하면서 2062.7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간 기준 23시경에 고점을 형성하고요. 계속해서 상승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원인으로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그리고 이 채권 금리와 달러가 모두 하락한 점이 상승의 요인이겠는데요. 네, 계속해서 유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로 같은 경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가 약세인 모습에서 골드와 함께 유로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 오일을 제외한 모든 상품들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로 역시 22시 50분 경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뭐 횡보도 아니고 계속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0.61% 상승하면서 1.11045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주로 현 시장 시세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먼저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사실 나스닥의 이 경기에 대한 이 견조하다는 의견, 그리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 이 PPI 발표와 함께 장대 양봉 나왔고 거기에서 더 상승폭을 내어주고 있어요. 지금 0.9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 상승 잠깐의 상승이고 한 1시간, 2시간 뒤에는 다시금 하락 전환할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일봉을 보시기 전에 잠깐 이제 시향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FMC 의사록의 매파적 발언들이 상당히 쏟아졌죠.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죠. 그래서 자, 경기 침체는 오늘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때문에 지금 뭐 나스닥 혼자만 나홀로 상승폭을 상당히 키우고 있어요. 뭐 아까 차트를 잠깐 봤는데 미국 3대 지수가 다우하고 S&P 500, 나스닥이죠. 네. 그죠? 근데 다우는 오히려 지금 거의 방향을 못 잡고 어떤 하락의 어떤 그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또 S&P는 지금 약 상승인데 정확히 상승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는 금리는 어떻게 됐든 어떻습니까? 일단 무조건 5월 달엔 인상을 하는 게 확실하게 좀 보여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또 봤듯이 생산자 물가 지수 말고 자,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번 주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일단 증가가 됐죠, 예상치보다. 근데 결국엔 그 경기 침체였던 신호로 받아들여서 결국엔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 자, 오늘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게 연속 성장이 되겠죠. 오늘 새벽 FMC 의사록에 침체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폭은 시향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일단 시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네. 자, 지금 일봉상 보시면 5일 이평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 RSI는 한참 전에 나왔습니다. 한참 전에 나왔고. 자,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자, 이게 MACD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MACD 시그널이 매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자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지없이 일단은 MACD가 하락의 신호를 보여줬고요. 그죠? 자, 그럼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약보합이나 강보합에서 끝날 상황이 높아요. 지금 이제 장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되면 정확한 어떤 방향성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상방이라고 논하기는 상당히 어폐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 일단 분봉 잠깐 볼게요, 분봉. 자, 분봉 봐도 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단으로 가려고 지금 뭐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 고점에서 고가노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악의 경우 얘가 13,100까지도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고가가 요 근처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여기 지금 뭐 MAC도 뭐 MACD, RSI 똑같습니다. RSI를 좀 보시면 그죠? 엄청나죠? 지금 방향이 전혀 못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든 RSI나 RSI는 35도 이상 각도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멘텀을 일단 상방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아래에서 이제 MACD가 관건이 MACD에서 각도가 35도 이상 더 꺾여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1300까지 한번 타치를 하는 걸 좀 보시고 13,100이죠. 여기서 5분봉을 좀 저항을 좀 어느 정도 받아준다면 그죠? 여기서 짧게 어떤 매도 전략. 어차피 오늘은 상승폭이 어느 제한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짧게 좀 해서 어떤 매도를 좀 짧게 좀 수익을 내는 걸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00명 마스터와 함께 첫 번째로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바라봤는데요.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 시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단기적인 이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13,100달러 선을 터치한 경우에 저항받는 거 확인한 후에 짧게 매도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일에 대한 전략도 함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품 중에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죠. 오일인데요. 지금 차트도 굉장히 분봉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저점을 형성한 상황에서 더 하락할지 아니면 박스권을 그리게 될지 오일에 대한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것도 시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재고가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제 상당히 상승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하락으로 좀 결론을 내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자, 결국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물론 5월달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그죠? 그래도 5월달이 시작되려면 아직도 한 보름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어떤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를 지금 5일의 어떤 기준을 좀 오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습니까? 5일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수하고도 오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렇게 연관성을 지면서 오늘 이제 나스닥도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자, 대신 오늘은 대신에 일시적으로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상방보다는 하방을 일단 보시고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자, 5월달까지는 하락보다 상당히 상방의 어떤 방향이 상당히 농후해 보여요. 자, 이게 또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연준 입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슈가 상당히 될 수 있는 아주 핫한 오일이에요. 오일은 어떻게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플레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럼 작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요거를 우리 시장 예의주시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참 전에 RSI가 벌써 각도를 35도 이상 꺾으면서 계속 매수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MACD 추세죠. 추세. 자, 추세도 계속 지속적인 상승의 폭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평선인데도 마찬가지. 이평선 125 벌써 훌쩍 넘어서 계속 5일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보나 하방보다는 상방의 어떤 전략이 유리해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정신이 없죠. 지금 봐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매매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이 캔들 자체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8280 정도, 그죠? 8280에서 70 사이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가 지지를 좀 해준다면, 여기 지금 이평선이 다 몰려있는 구간 있죠. 여기 몰려있는 구간, 그죠? 요 구간. 여기가 한 83달러 구간이 될 거예요. 83달러. 이 정도까지만 수익을 좀 내시는 걸로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 5월 달까지는 시장에서 이 방향을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기 침체 대두 속에 하방으로의 압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 전략 잡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차트 속에서 일단은 82.70 또는 82.80달러까지의 이 지지 확인 후에 단기 매수 전략 가져가서 83
$93까지 도달하는 거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골드까지도 함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오늘 무려 1.7%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마스터님, 이 차트가 지금 깔끔하게 상승해주고 있어요. 완만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데 골드 더 상승하긴 또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면서도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 달러 인덱스하고 완전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시켜드리고, 자, 오늘 결국에는 이제 100위까지 갔던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100위를 지키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부터 일단 100위를 붕괴를 했고, 100일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방송 전에 잠깐 제가 달러 인덱스를 봤는데 이제 100이 붕괴를 했어요. 네. 100이 붕괴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호재죠. 거기서 계속 오늘 엄청난 지금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자, 일단은 어떻게 됐든 한 며칠 동안, 그죠? 한 2주 동안 올라가네 마네 하면서 RSI 쪽에서 매도 매수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방향을 전혀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에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그죠? 둘 다 RSI, MACD 신호를,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보조 지표상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5일 이평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때? 일봉상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높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결국엔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승폭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5월 3일 날 우리가 FOMC 회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또 4월 말에 PC 발표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또 조정을 골드가 좀 봐줄 수 있겠으나, 자,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골드는 어느 정도 우상향을 보이면서 상방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오늘 좀 진입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 제 기법상으로 들었어요. 일단 쌍봉이 나와줬죠. 쌍봉이 이렇게 2번 나와줬기 때문에 여지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죠? 자, 빠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가 근처에서 한번 쌍봉이 다시 한번 그려준다. 고가 근처, 그죠? 고가 근처니까 2063 정도가 되겠네요. 60에서 63 정도. 그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저항을 한 2-3번 정도, 5분봉, 그죠? 5분봉에서 2-3번 정도 저항을 받아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상승을 타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 매도의 전략을 가지고 짧게 수익을 내는 거를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늘도 102선을 붕괴하면서 골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4월 말 이 PCE 발표 전까지는 꾸준히 상승 추세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2060에서 2063 달러 선까지 더 올라갔을 때 이 저항 확인 후에 짧게 단기 고점 매도 전략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주요 상품별 시세,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모든 교육, 모든 차트 기법,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슈까지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종료 전에 함께 잡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CPI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이 연준은 은행 불안 등으로 인해 올해 후반부터 시작되는 완만한 침체와 이후 2년간의 회복세를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무너져 내릴 조짐이 보인다고 밸런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PC의 1분기 출하량이 무려 30%나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경기 불확실성과 또 구매 동기 부족으로 공급 과잉과 PC 수요가 감소함에 되었고요. 또 공급 업체들이 재고 정리를 위해 상당한 할인을 제공함에 따라 1분기 동안 PC 가격 압박도 강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채권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채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하다면서 직격탄을 날렸고요. 반도체 등 일부 분야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하다고 해도 이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표했습니다. 이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큰 폭 하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데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우려를 충실히 담아낸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먼저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슈 하나씩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 함께 얘기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어젯밤에 CPI가 발표되었고요. 오늘 밤 9시 30분에 P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어제 발표 이후 또 FOMC에 대한 발언 회의 이후에는 이 경기 침체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PPI 발표 이후에는 시장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어제 발표했던 거 근원 CPI, 이게 핵심이 그 근원인데. 네. 자, 일단은 시장이 어제 반응을 해줬던 거는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올 아이템이 이제 우리 핵심이죠. 자, 이게 5%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거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상승으로 가야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뭐 나스닥 같은 800틱이 넘는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800틱이 넘는. 자, 근데 10시가 되면서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내려온 상황. 그죠? 그렇게 이어지면서 새벽 3시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F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왜 얘가 올라갔다 내려왔는지를 원인을 우리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결국 밑에 있는 요 막 그래프가 근원 CPI예요. 자, 근원 CPI는 오히려 더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여전히 끈적끈적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근원 CPI잖아요. 연준. 시장이 바라보는 건 위에 거고 연준이 바라보는 건 밑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폭을 받았다. 일단 CPI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상세히 볼게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자, 보시면 위에 거는 올 아이템, 그죠? 뭐 파란 그래프, 이거 5.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푸드 쪽도 그죠? 많이 저번 달보다 이제 하락이 0.4인데 0.0으로 하락을 했고, 에너지 부분도 0.5였는데 마이너스 4.6 정도 하락을 했어요. 5.0이라는 숫자를 보여줬어요. 자, 근데 저는 여기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자, 전년도 대비해서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작년에 어떤 유가 폭등이라는 게 있어요. 유가가, 그죠? 130까지 갔었고. 근데 곡물에 대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이슈가 일단 사그라들었지 않습니까? 사그라든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숫자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근원이랑 아까 다시 봤어요. 근원이 5.6%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5.6%가 나오는 게 지금 보니까 이제 이거는 식료품, 음료품 제를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러니까 중고 트럭 쪽에가 상당히 어떻게 돼요? 저번 달보다 마이너스 2.8인데 지금 마이너스 0.9예요. 그러면 이쪽에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주택 관련해서 0.8이었는데 0.6 정도 내려왔다는 거. 근데 여전히 높은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운송 관련해서는 또 올라간 상황. 그래서 여전히 뭐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뭐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을 보더라도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유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든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했단 말이에요. 감산했죠. 자, 그러면 그 5월 달에 적용이 되면 유가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90까지 간다. 자, 그럼 그 CPI 발표가 6월 달에 발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6월 달에
발표가 되면 5월 달 걸 6월 달에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6월 달에 만약에 지금 어떻게 했든 많이 내려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CPI가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올릴 거다. 그럼 5월 달에 일단 0.1 확정적이잖아요. 6월 달에 데이터 보고 CPI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은 더 할 일이 많을 테고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주식 미증시에 대해서 상승을 논하기 조금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라고 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월가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어때요? 4월 달에 일단은 주식을 좀 정리를 하라는 얘기도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아직은 조금 우리가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는 CPI가 재차 튀어오를 수 있으면서 아직은 미증시의 상승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PC 출하량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경기 우려감에 이 PC 출하량이 무려 30%나 감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고, 이 PC 출하량 감소 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어차피 얘기가 이제 경기 침체, 이제 금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가 돼, 새 상단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5.25%,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맥스 그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에 대한 이슈는 일단은 우리가 저기 멀리 던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 바라봐야 될 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 라인을 끊었던 게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PMI, 그죠? 제조업 PMI하고 ISM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제조업 ISM이 이제 제조업 자체가 일단 안 좋죠, 상태가. 자, 안 좋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팔로가 좀 좁아졌다는 거죠. 그죠? 소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게 여기 바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원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자, 그리고 PC라는 게 뭐예요? 맥도 뭐 엊그저께 40%의 애플, 그죠? 맥도 한 40%의 지금 출하량이 준 상태. 이건 전 세계적입니다. 1분기 전 세계적으로 출하량이 30% 준 상태. 자, 컴퓨터라는 게 다시 말씀,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고장이 안 나는 이상 지금 뭐 안 좋은데 이거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고장이 나도 그런 대로 쓰자. 어떤 그런 분위기. 그만큼 어때요? 소비자들이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과거 팬데믹으로 한번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자,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저축률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저축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또 높아지고 있는 상태.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월급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는다고 예를 칩시다. 지금 뭐 라면이 1,000원인데 2,000원 올랐으면 어떻게 돼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일단은 물가 자체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겁이 나죠. 그죠? 자, 그리고 P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삼전도 왜 감산한 이유가 뭐냐? 물론 재고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PC에 대해서 삼성 반도체가 많이, 메모리 반도체, 그죠? 많이 그쪽에다 출하를 하잖아요. 쓰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 PC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일단 위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을 감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PC의 수요 감소는 바로 경기 침체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말씀드리면, 자, 팬데믹 때 재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컴퓨터 많이 바꿨죠, 좋은 걸로. 집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간들이 이제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적어도 컴퓨터 쓰려면 한 5년 이상은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오늘 새벽이죠. FMC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2년간은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딱 여기 연관 지어지는 거예요. 연관. 그죠? 여기가 이제 소비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 PC로 따지면 5년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잖아. 그럼 그걸 또 계산하는 거고. 그럼 5년 동안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도 상당히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금리를 올해,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올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동결은 하되 금리 인하 없이 쭉 간다. 그럼 어떻게 했대요? 자, 지갑은 얇아지는 상태에서 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겠죠. 자,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 안 좋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보다는 경기 침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이 PC의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시그널이 여러 군데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금리 인상 또 관련된 지표보다는 우리가 이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번에는 이제 해외 시장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슈를 반영한 이 국내 시장으로 한번 갖고 와서 이슈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너무 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기 채권 시장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좋지 않고 반도체가 부진하다고 해서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단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이창용 총재도 이제 파월하고 동일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파월도 계속 지금 연준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시장이 너무나도 좋게 지금 생각한다. 자꾸 피벗 얘기를 하고 이창용도 상당히 지금 심기가 불편하죠. 정말 모험을 건 거예요. 이창용 여는 총재, 이창용 우리 여는이 하는 총재죠. 네, 하는 총재가. 네. 자, 하는 총재도 이제 어쨌든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모험을 건 거예요. 정말 모험을 건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미국하고 상황이 다르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이 터져버리면 우리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막아야 되겠다면서 과감하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2번의 금리 동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금리 동결했으니까 이제 피벗이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는 총재를 이창용 총재 상당히 좀 불편하게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아니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라. 금리나 지금 없고 연말까지 똑같이 연준이랑 갈 수밖에 없다. 뭐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작년 잭슨홀 밀팅 때 이창용 총재 우리는 여는 안에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어차피 미국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힘이 너무 드니까 지금은 동결을 했지만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똑같이 연이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시장이 또 웃기는 거예요. 시장이 또 거기에 상관을 따지면 이게 요즘 시장이 참 웃겨요. 이게 왜냐하면 아직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이상한 그 쏠림 현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2022년 4월까지만 해도 대형 시가총액 코스피가 한 15%가 48%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52%예요. 코스닥은 또 더 웃겨요. 코스닥은 16%였는데 코스닥 그다음에 올해는 24.1%예요. 제가 아까 엊그저께 데이터를 봤는데 한 1900 종목이 지금 전혀 상방에 대한 신호가 보이지가 않아요. 나머지만 이런 쏠림 현상, 대형 기술주나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쪽만 계속 나홀로 상승을 하니까 좀 기형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창용 총재가 직격탄을 날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삼성이 반도체를 감산했던 이유는 그게 뭐 주가의 호재가 물론 될 수는 있겠죠. 일단 리스크를 좀 제거를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더 이상 뭐 어떤 적자를 재고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거 갖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또 역으로 따지면 이것도 있어요. 지금 환율이 문제예요, 환율이. 자, 환율이 1,200원 초반대까지 한번 왔었죠. 그죠? 1월 달에. 근데 지금 1,300원 지금 초반대를 가로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1.5%. 그죠? 이게 상당히 격차죠. 근데 5월 달에 또 0.25를 올리면 1.75%란 말이에요. 그죠? 자, 환율이 과연 얼마까지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 이것도 퀘션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아까 달러 인덱스가 100 후반대까지 밀렸죠. 이게 지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도와주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안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지금 코스피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자, 이 시장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아직은 조금은 미증시하고 마찬가지로 상승을 논하기 좀 이르다. 왜? 5월에 0.1을 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똑같은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여태 참아오신 거 1년 9개월 참아오신 만큼 좀 더 참으시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5월에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무게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의 이 금리 인하 그리고 한국 증시의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매일매일 장 중에 장 이후에도 우리 시장에 대한 시황 그리고 투자 기법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도 방송 중에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죠. 우리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매매 일지입니다. 네, 골드, 나스닥, 오일, 홍콩 항생까지 모든 상품에서 수익이 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총 수익률 30%고요. 특히나 두드러지는 점은 골드에서 147틱, 나스닥에서 122틱 수익 내주시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매매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항생에서 약간의 마이너스 138틱의 손실이 있었으나 다시 한번 나스닥과 골드에서 무려 각각 490틱과 160틱 수익 내주시고 역시나 S&P 500과 오일에서도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플러스 36%로 마무리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3월 27일부터 3월 3일, 31일까지의 매매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에서 정말 약간의 손실이 있었죠. 마이너스 9틱의 손실이 있었고요. 그 외 모든 상품에서 올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S&P 500, 항생 모두 100틱 넘는 수익 나왔고요. 총 수익률 28%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의 매매 일지죠. 골드와 S&P 500, 오일, 홍콩 항생 모두 수익이 났고요. 특히나 홍콩 항생에서 무려 201틱의 수익 내주셨네요. 네, 이로써 4월 첫째 주는 수익률 26%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천명 마스터의 지난 한 달간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먼저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지난주에 수익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4월 3일부터 4월 7일, 이 4월 첫 주의 매매 일지입니다. 이 가장 눈에 띄는 게 홍콩 항생인데요. 무려 201틱의 수익을 내주셨어요. 이 아무래도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큰 수익이 났는지 한번 여쭤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이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 특히나 이 홍콩 항생 대응에 있어서 정확하게 추세 파악하셨는지 한번 그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하이라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항생이 홍콩 거래소에 이제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 거래소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거치는 상황들. 어쨌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음으로 인해서 상승보다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제가 전략을 잡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정확한 방향이 나와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미국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중국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5일 이평선하고 6일 이평선의 박스권으로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현재 버전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러나 어떻게 됐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지지를 계속 저는 해줄 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지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보다는 매수로 계속 추가적인 어떤 수익을 계속 기술적으로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주에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상당히 여세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6.25 전쟁선 매매 기법으로 봤을 때는 추세마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일단 RSI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기법을 사용을 하시는 항쟁 가지고 일단은 MACD가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락보다는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21 이평선 오늘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FMC 회의 때문에 한번 하락을 했다 결국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상당히 혼돈의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우리 시청에 투자를 하신다면 51 이평선의 일봉상입니다. 일봉상.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서 어떤 투자를 가져가는 게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데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매일지 짚어보면서 지난주에 홍콩 항생 매매 스토리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으로 상승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 이 5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면서 대응하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소영 마스터님, 그러면 우리 또 그 전주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매 일지인데요. 네, 여기 본다면 나스닥의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플러스 127개 수익 내주셨는데요. 네, 그 주에 나스닥 어떤 추세 따라가셨고 어떤 전략 이용하셨는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참 혼란 속의 시장인 맞아요. 지금 네. 시장이 맞고 어쨌든 뭐 저번 주에는 계속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죠. 뭐 일단은 은행에 대한 이슈가 제거가 되면서 그래서 하락보다는 어떤 상승의 어떤 이제 추세를 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변곡점에 한번 오기 또 왔어요. 여기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4월 4일이죠. 4월 4일 날 결국엔 변곡점에 와서 지금 하락폭으로 지금 전환되는 상태. 그 전까지는 3월 달에는 상당히 이제 은행에 대한 이슈, 딴 건 없죠. 은행에 대한 이슈만 본 겁니다. 딴 건 없고 은행에 대한 이슈를 봤을 때 어떤 진정이 됐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전환을 가져갔다. 시장전으로 말씀드렸고, 자, 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도 그죠? 기술적으로도 지금 3월 13일부터 일단은 60일 이평선. 제가 그래서 60 이평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지지를 받아줬고,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 날 여기를 완전히 안착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해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정확히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거는 상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없겠죠? 여지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이평선만 봐도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보조 지표로도 뭐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일단 RSI가 일단은 어떻게 해요? 35도 이상 각도가 꺾이면서 상방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줬고, 그죠? 자, 뭐 MACD 자체도 일단 35도는 안 나왔지만 어떻게든 상방의 어떤 모멘텀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박자가 다 맞는 바람에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이 당시에 또 어떻습니까? 또 달러가 약세로 돌아왔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차트 매매 기법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차트 기법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매매 일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다양한 차트 기법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625 매매선도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이 실전에 적용 가능한 그런 차트 기법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27년 정도 이걸 계속 만들어 온 기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목을 제가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이지 않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이름이 뭘까 해가지고 6.25 전쟁선이라는 제목을 지은 거고요. 네. 자, 이거는 이평선에 대한 의미입니다.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 네, 그래서 6.25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그러면 이제 재밌으실 것 같고 결국엔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다. 추세 매매. 자, 추세 매매를 하실 줄 아셔야 시장을 정확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초보자도 추세 매매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저 박스권 매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추세 매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초보자도 다 따라 하시면 되고. 자, 오늘 제가 이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세히 설명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 서울경제TV에서 공개한 기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 들어오시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겠죠.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오셨는데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도 해드리고 또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또 이 기법 말고 기법이 뭔지도 몰라. 이평선이 뭔지도 모르고 MACD 뭐 보조지표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지는 어떤 차트에 대한 용어들까지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12시 전까지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떤 건지만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스텝 1. 네. 1부터 스텝 3라는 게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보실 게 잠깐만.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 기법은 기본적으로 리얼 시황이라는 걸 보게 됐죠. 리얼 시황. 자, 요게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거예요. 달러. 제가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 자, 요거를 보시면서 일단은 진입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RSI라는 모멘텀 지표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두 번째 단계 하시는 거고. 자, 근데 세 번째는 MACD라는 게 있어요. MACD. 자, 요거를 보시고 3단계를 체크를 하시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게 이제 이평선 진입이에요. 진입. 그래서 이평선의 어떤 배열을 보면서 진입을 한다. 그래서 저는 스텝 1부터 4까지에 대한 가지고 진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 네. 그걸 했다는 가정에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샘플을 듣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걸 볼게요. 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상승 패턴 있죠. RSI 상승 패턴. 자, RSI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멘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승. 자, 일단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뭐 증권사마다 상이하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5도 이상 각고가 꺾였을 때 강한 추세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90도까지 꺾였죠. 그럼 엄청난 상승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여기 오른쪽도 볼게요. 오른쪽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각도가 35도 이상 거의 70도 가까이 꺾였죠. 그죠? 이럴 때 상승에 대한 강한 시그널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어때요? 여기 뭐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각도가 많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골이 깊게 파야 돼요. 골이 깊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과매도. 여기 밑에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있잖아요. 이 과매도 구간이면 야, 너 매도세가 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과하니까 나중에 상승으로 갈 거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건 의미가 없고 그냥 그런 이론 뭐 과매도라는 그런 이론이 있구나만 생각하고 그거는 현장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안 먹혀요. 제가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매도 구간을 여기다가 적용했다 낭패 보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고 이런 게 있구만 이런저런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RSI다. 그래서 일단은 빨간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각도가 꺾여주면 상당히 상승술의 속도가 상당히 세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상승만 있는 게 하락 패턴이 있겠죠. 그죠? 하락 패턴. 네. 자, 하락 패턴 RSI 간단히 설명. 뭐 반대로 똑같습니다. 자, 하락 패턴은 결국에 이제 하락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35도 이상일 때. 그죠? 매도일 때니까 35도 이상. 여기서 또 과매수. 자, 과매수 공식도 잊어야 됩니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매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잊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차후에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를 위해 너무 알찼던 이 차트 매매 교육 오늘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 더더 자세한 교육 노란톡 안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천명 마스터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는 기회 지금 바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